다음 민지숙 기자 준비했죠. 네, 전당대회 소식으로 이어가 볼까요? 제목은 어대현의 집중 포화, 안철수 천하람은 화기애애입니다. 네, 어제 저희 프리스비 끝난 뒤 1시간 뒤에 MBN에서 이 두 번째 국민의힘 당대표 TV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네. 이 각 후보 지지자들의 응원 열기가 아주 뜨거웠는데요. 어차피 당대표는 김기현, 이 어대현 이야기가 나오자 이 반전이 필요한 나머지 후보 3명이 이 김기현 후보에 대한 집중 공격에 나섰습니다. 이 천하람 후보는 울산의 이재명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온다며 김 후보의 부동산 의혹을 집중 공격했는데요. 내 후보의 이야기 직접 듣고 오시죠. 민주당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저 국민에게 있어서 부동산 문제는 영린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내년 총선에서 지게 됩니다. 충분하게 해명 다 해서 아무것도 걸릴 것이 없는 것이 확인되어 있고요. 민주당 정권이 그걸 인정해 줬습니다. 안 그럴 겁니다. 끝까지. 그렇죠. 예, 내년 선거 끝까지 갈 겁니다. 예. 김기현 후보님을 두고 울산의 이재명이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울산의 이재명이라고 프레이밍이 된다면은 앞으로 저희가 총선에서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의 어떤 그런 처벌의 문제에서도 그렇고 저희가 주도권을 상실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임야 투기 의혹에 대해서 여러 차례 해명을 하셨죠. 만약에 그 해명하신 것에 거짓이 있으면 후보 사퇴 약속하시겠습니까? 제가 조금이라도 개입한 불법이 있으면 저는 모든 책임을 지고 정치 생명을 걸겠습니다. 그 대신 우리 황교안 후보님께서도 그것이 가짜뉴스인 것이 확인되면 정치 생명을 거시고 예, 약속하신 하시겠다고 것에 거짓이 선언하세요. 있으면 네, 보시다시피 울산 부동산 이슈가 가장 뜨거웠습니다. 이 앞서 1,800배 땅값이 올랐다라는 의혹에 김기현 후보는 이 천하람 후보가 가져가겠다면 95% 할인을 해드리겠다. 네. 이렇게 자신의 무고함을 강조했는데 네. 여기에 천하람 후보 정확한 가격이 얼마냐. 진짜 자신이 매수한 뒤에 당원 연수원을 지어서 헌납을 하겠다. 이렇게 진지한 답변으로 역공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 김 후보에 대한 부동산 공격, 이 안철수 의원 또 했는데 의원만 한 건 아닌데요. 네. 지난 토론회에서 최초로 이 투기 의혹을 제기했던 황교안 후보가 이 거듭 네. 공세에 나섰습니다. 김기현 후보가 앞서 말한 것처럼 해당 의혹이 거짓이면 자신의 정치 생명을 걸겠다. 이 황교안 후보도 정치 생명을 걸으라고 맞대응을 하자 여기에 나도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사퇴하겠다라며 정면으로 응수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렇게 김기현 후보를 저돌적으로 공격하는 이 황교안 후보에 대해 천하람 후보 지지층에서도 이 호평이 나왔습니다. 이 김기현 후보는 이준석 전 대표와 극렬한 갈등을 빚었던 이 친윤계가 미는 의원인 만큼 네. 이 적에 적은 동지라는 반응이 나온 셈인데요. 이 친 이준석계 성향으로 보이는 이 평소 황교안 후보에 대해 적대적인 반응을 보였던 이 한 커뮤니티 표현들을 좀 살펴볼 만했었습니다. 이 황교안 공격력이 메시급이네, 이 축구 선수죠. 네. 확실히 공안검사 출신답다며 황 후보를 응원해야 하나라는 이 농담 반 진담 반의 글이 연일 이어졌습니다. 이제 황교안 후보가 호평을 또 받는 상황입니다. 지금 김기현 후보 지금 보니까 다른 3명 후보들한테 지금 거의 뭐 난타를 당한 것 같은 지금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강정욱 기자. 그렇습니다. 때문에 김 후보 측은 이 선관위에 조속한 검증을 요청한다고 어. 이제 해결책을 좀 강구했었는데요. 네. 이 하루빨리 당 선관위의 판단을 통해서 의혹을 씻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선관위는 이 김 후보 측 검증 요청에 대해 이 권한도 없거니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이 선거가 며칠 안 남은 시기인데다가 이 당내 상황에 공권력이 투입될 수도 없으니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안이 없다라고 입장을 밝힌 건데요. 이 때문에선지 직접 이 해명과 직접 이 대책 강구에 나섰습니다. 이 3인 성호라는 이 사자성어 익숙하실 텐데 이 세 사람이 우기면은 없는 호랑이도 나타난다라는 표현을 빌렸습니다. 이 선관위를 통한 길이 여의치 않자 이 적극 공세 중인 타 후보들을 향해 허위 사실로 밝혀진다면 경선이 끝난 후라도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며 강경 대응 나섰습니다. 네, 지금 이 국민의힘 당대표 이 전당대회 토론회인 건데 지금 뭐 울산의 이재명 이야기까지 지금 나왔습니다. 이현정 위원님. 네. 만약에 김기현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이 울산의 이재명 뭐 이 얘기로 민주당이 공격을 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 경선 끝나고 얼굴 보실까 모르겠어요. 지금 이렇게 대결하면. 네. 제가 참 여러 그 TV 토론을 많이 봅니다만은 네. 우리나라 TV 토론의 특징 중에 하나가 보면 내가 잘하는 거를 잘해서 점수 얻는 것보다는 상대방을 때려서 점수를 얻는 이런 게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이번 네. 국민의힘 경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어떤 경쟁력이 있는지보다는 저 사람이 뭔가 문제가 있어라는 것 때문에 내가 반사이익을 받는. 네. 그리고 또 1등 후보가 가지는 또 하나의 어떤 뭐 구조적인 어떤 피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나머지 3명 후보가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네.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분명히 이게 투기라는 거 보기에는 어려운 걸로 보여집니다. 이준석 전 대표도 본인의 페이스북에 이거는 투기라고 좀 보기 어려운 거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을 정도인데 근데 더군다나 이제 이 울산에 이재명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다 보니까 이거는 거의 뭐 이제 선거 끝나고 나면 서로 얼굴 붉힐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이 경선이란 게 당의 어떤 네. 하나 화합적인 어떤 측면으로 가야 될 텐데 그렇죠. 지금 국민의힘 경선을 보면 이 경선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당의 개파라든지 어떤 갈등 자체가 좀 더 깊어지겠구나라는 그런 우려가 솔직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전당대회 끝나고 이 서로들 얼굴 어떻게 보려고 그러냐라는 우려를 지금 전해주셨습니다. 지금 이 나머지 후보들한테 거의 뭐 십자포화를 지금 김기현 후보가 당했는데 김기현 후보 뭐 그냥 당하기만 한 건 또 아닌 것 같아요. 맞습니다. 김 후보 반격도 있었습니다. 이 한때 정치권의 큰 이슈였던 윤석열 대통령의 바이든 날리면 논란을 다시 끄집어냈습니다. 이 천하람 후보가 이름을 알리는 데 급급해 이 팩트 확인에 충실하지 않았다며 역공에 나선 건데요.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MBC에서 전문 장비로 분석했더니 바이든인지 날리면인지 알 수 없다. 그렇게 밝혔고 천하람 후보만 바이든으로 계속 들었다고 하니까 제가 아무리 들어봐도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본인의 이름을 알리는데 너무 급급한 것이 아닌가. 사실 팩트 확인에 충실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여전히 바이든이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라는 것은 이제 청각도 중요하지만은 당시 여러 가지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종합했을 때 저는 바이든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고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것이다라고 봅니다. 이 천하람 후보 오늘도 여기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이 질문은 친윤 비윤 입장이 모호한 이 안철수 후보에게 해야 의미 있는 질문일 텐데 네. 이 본인에게 했다는 점을 꼬집으면서 자책골이라는 평가를 오늘 인터뷰에서 내기도 했는데요. 이어 주어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 김 후보 토론회 끝나고 전화를 받았을 수도 있겠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실이 불쾌했을 것이라는 그 내용을 좀 취지를 담은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네. 이 천하람 후보뿐 아니라 이 안철수 후보 캠프에서도 이 판단 미스라고 생각한다, 이 굉장히 의아하다라는 평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네, 김여운 의원님. 뭐 자책골이다, 판단 미스다라고 지금 다른 후보들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그 판단을 했던 게 그만큼 이제 김기현 후보가 그동안에 득점보다는 실점을 많이 했다. 그렇게 본 거죠. 처음에 안철수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뭐 탄핵할 거다. 그 발언부터 지금 꼬였고요. 네. 김기현 후보가 상당히 당내 지지를 얻고 출발은 했지만 뭔가 이렇게 그 상승세를 탄다거나 이런 느낌이 없는 상태에서 저런 발언을 했으니까 실수였나? 또 자책골인가? 아니면 이제 상대 후보 측에서 그렇게 받아들이고 싶은 것 같은데요. 저는 상당히 역공이었다고 봅니다. 이게 만약에 이 답을 받는 입장이었다면 네. 아닙니다라고 또 이렇게 하면 대통령실을 또 너무 옹호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해도 뭐 김기현 후보는 뭐 그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네. 오히려 반대로 치고 나갔다. 천하람 후보를 침으로 인해서 천하람 후보의 어떤 공격의 칼날을 좀 무디게 했고요. 지금 보면 안철수 후보가 상당히 좀 사각지대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등 후보 입장에서는 추격하는 네. 주자를 상당히 이제 배제하는 그런 또 이런 전략이 있기 때문에 저는 김기현 후보가 상당히 이거는 좀 전략적으로 잘 역공을 했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김기현 후보의 역공이 좀 효과가 있는 것 같다라고 호평을 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이 역공을 받은 안철수 그리고 뭐 천하람 후보 입장에서는 뭐 사실 이게 뭐 자책골이다, 판단 미스다라고 오히려 받아치고 있는 상황인 건데 다른 반격은 없었던 겁니까, 강재묵 기자? 예, 아닙니다. 안철수 후보를 향한 공격에서 주목할 장면이 좀 있었는데요. 네. 이 지난 2014년 지방선거와 2018년 이 재보궐선거에서 이 안 후보가 측근을 공천해 갈등을 야기했다는 공격이 있었습니다. 안 후보 반응은 직접 확인하시겠습니다. 과거에 했던 걸 보면 측근 공천, 밀실 공천, 낙하산 공천을 계속 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번에도 당대표가 되시면 그래 안 한다는 보장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때 그렇게 밀실 공천을 하셨습니까? 제가 잘못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반성을 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이런
그 공천 안에 대해서 네, 계속 그 말씀드렸지 답변 시간 충분히 않습니까? 드렸으니까. 윤핵관이라고 무조건 쳐내는 것도 사실은 사천에 해당합니다. 물론 뭐 반대로 윤핵관이라고 무조건 공천하는 것도 사천이죠. 내려꽂기식으로 낙하산 공천을 하면은 반드시 공천 파동이 있으니까 이게 없어져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근데 김기현 후보님 이렇게 여러 가지 살펴보니까 말로는 상향식 공천을 한다고 하시면서도 구체적인 방안을 들어본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 다 배워진 실력을 가지고 당을 이끌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새로운 실험을 해보겠다고 해서 시행착오를 할 상황이 되겠습니까? 네, 결국 이번에 뽑는 당대표 총선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이 당대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권한이라면 권한이죠. 좀 공천 얘기가 또 안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 기자들이 뭐 이런저런 어제 토론회에 있었던 얘기를 쭉 했습니다만 저는 사실 어제 OX 퀴즈가 제일 좀 눈길이 가던데요. 네, 안 그래도 제가 준비했습니다. 네. 어제 토론회 본격 질문에 앞서서 가볍게 몸풀기로 OX 퀴즈를 했는데요. 네. 이 당대표가 되면 대통령과 생각이 다를 때 대통령의 생각을 따를 것인가? 여기에 OX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질문에 4명의 후보 중 1명만 X를 들었는데 네. 의외의 후보여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누구였는지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내가 당대표가 되면 나와 대통령의 생각이 다를 때는 대통령의 생각을 우선할 것이다. 대통령 뜻이 나하고 다르다 그러면 양보해버리고 그냥 따른다.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밀당 부부라는 겁니다. 이 앞선 장면에 대한 이준석 전 대표 표현도 좀 짧게만 살펴보시면요. 이 김 후보가 홀로 불안에 떠는 모습이 많이 보였다면서 이 멘탈이 붕괴된 것 같다, 이 멘붕 상태인 것 같다며 이 두 번째 토론회 결과에 대한 혹평 남겼었습니다. 네. 지금 혼자만 X를 내기 좀 이례적이긴 합니다. 이 김기현 후보 어제 굉장히 보면은 뭐 십자포화를 받았다라는 얘기도 있고 어제 굉장히 좀 치열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민지숙 기자 좀 화기애애한 모습도 포착이 됐다면서요. 맞습니다. 토론회를 마치고 떠나는 이 안철수, 천하람 두 후보의 친근한 모습이 포착이 된 건데요. 이 서로를 높게 평가하며 화답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본인이 직접 이렇게 험지에 출마를 하셨잖아요. 그렇게 어려운데 가셨잖아요. 그런 벤처 정신, 도전 정신 거기에 대해서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아유, 감사합니다. 저도 뭐 우리 후보님께서 또 사실은 어려운 제3당의 길도 꾸준히 노력하시고 그런 점들 저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또 우리 당에서 같이 또 앞으로 계속 활동하고 생활해야 되니까 이제 한 팀이 됐어요. 네, 아유 선의의 경쟁도 하면서 아이, 또 그럼요. 힘을 모을 부분들 잘 힘을 모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분위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이제 한 팀이 됐어요. 라고 안철수 의원 얘기하는 목소리까지 직접 들어보셨는데 이현정 위원님 벌써 결선을 지금 준비를 하는 걸까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죠. 조금 어색해 보이네요. 카메라가 있는 데서 저렇게 칭찬한다는 게. 네. 왜냐하면 사실은 지금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 보면 천하람 후보가 자기 표를 가져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또 이 천하람 후보 쪽에서는 안철수 표를 가져와야 내가 결선에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결국 두 사람은 결선에 올라가긴 누가 뭐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올라가게 되면 서로의 표가 공통점이 있거든요. 같이 가져가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안철수 후보가 좀 의도된 연출을 한 거 아닌가. 저런 모습을 왜냐하면 카메라가 다 있는 데서 굳이 저렇게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네. 측면에서 보면 결국 결선을 위한 저는 어떤 포석을 까는 게 아닌가. 뭐 정치적으로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결국 결선을 생각한 정치적 포석 아니겠느냐라고 지금 분석을 해주셨습니다.